말을 썼다고 내가. 페이지? 280. 180? 저 이제 몇 장 남았어요? 수원해야지. 자, 영재 뭔지 알지 이제? 영재 뭔지는 알지? 이거는 거의 기본적인 거야. 그리고 쌤이 늘 얘기하지만 내가 의도하는 거는 너가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 나가는 것들이고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너가 조금 자리를 잡아. 문제 풀 때도 그렇고. 니 지금 공동수 원 풀어보면 문제 풀다가 질문 같은 거 들어오면 보통 보면 어떤 얘기들이 많냐면 이게 솔직히 좀 제 입장에서도 짜증이라기보다는 계속 가르치다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쌤이 수업 중간중간에 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 맞지?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게 딱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100개를 던져줬는데 너가 그 중에서 쌤이 생각할 때 답지풀이 말고 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잡아가는 걸 내가 만약에 100개를 던져주면 그 중에서 한두 개 받아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보통 보면 한두 개는 좀 심했고 한 10개 정도? 한 10% 정도만 조금 받아챙겨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어려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운 거 알거든. 왜냐면 이제 수학을 그냥 중학교 때도 계속 계산이나 이런 거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었었던 거고 재준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임마는 내가 잘 가르쳤다라기보다 내가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지 혼자 막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중학교 때 맞죠? 그럼 막 심한 문제 들고 와가지고 쌤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지 혼자 고민에 고민을 해가지고 막 지 혼자 유도해 와가지고 있잖아. 막 이런 거 보여준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수학 능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고력에 대한 것들이 좀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들이거든. 근데 그래서 이제 재준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도 아마 크게 무리 없이 나갈 수 있을 거고. 왜냐면 중학교 때부터 이건 내가 얘기했다. 내 수업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얘 스타일상 그런 거야. 근데 그걸 조금 보통 한 90%, 99% 아이들이 그렇게 못해. 이거 어떻게 풀죠? 빨리 풀고 뭔가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럼 답지에 힘을 빌리고 아니면 공식에 힘을 빌리고. 근데 공식 없이 푸는 게 사실은 수학에서는 제일 좋아요. 그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쌤 그거 보면서 와 씨 진짜 저기 진짜 수학이다. 약간 이런 느낌 들었었거든. 그 영화 보면은 그 서울에서 북한에서 온 경비 아저씨가 안 봤나? 경비 아저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 수학 천재였던 사람이에요. 그냥 내려와가지고 그냥 경비를 하면서 있는데 학생 한 명이 걔한테 가르쳐 달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딱 던지고 보면 그냥 밤새 고민하게 해. 이거 해. 하고 자기는 간다고. 그걸 밤새도록 지 혼자 막 이씨 왜 해야 돼? 주인공이 막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러면서 뭔가 깨우치는 게 생기고 그런 게 사실은 수학이라는 건데 요즘 대한민국 그렇잖아. 너무 공식에다가 얽매여 들어가는. 근데 좀 애들 중에서 그런 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거를 높이 산다는 게 아니고 그런 성향일수록 수학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편안하게 올 수도 있고 수학이 재밌을 수도 있는데 보통 99% 아이들이 그거를 조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깨쳐야 될 거 아니냐고. 일단 무조건 수학을 쉽고 재밌게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냐고. 그게 수학의 길이기 때문에. 물론 공식을 잘 외워서 대입하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거든 고등학교 과정은. 그래서 자꾸 제가 수학을 못 버리고 이런 수업을 하는 거야. 원리 설명하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10% 20%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하는 것들을 조금 챙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너무 답지에 연연하지 마. 그리고 답지가 이제 만약에 재준이가 내한테 물어보면 답지 보라고 해. 왜냐면 쟤는 답지를 봐도 지가 생각을 해서 답지를 볼 거거든. 이거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근데 서서히 조금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지우 모습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좀 게을러. 그래서 안 돼. 지용이는 일단 빨리 풀고 가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수학은 절대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생각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학생들한테는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가니까. 미적분은 대학교 과정이야. 외국 가면 대학교에서 뭘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진도가 빠른 게 어른 잘못이고 대한민국 잘못인 거는 맞는데 거기를 조금 깨우쳐 나가려면 생각하는 연습을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잔소리인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조금 새겨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명제가 뭔지는 알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그럼 조건은 뭐야? 좀 고급지게 해볼랬더니 조건은 뭐야? 그냥 어떤 상황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틀린 아이들이 있겠죠. 이 조건을 맞춰 떨어지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나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 조건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없지. 얘들은 참이 되는데 얘들은 안 되는 그런 느낌에 대한 거라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얘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럼 어떤 조건 P라는 조건이 있고 Q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을 모았더니 Q라는 조건 안에 들어가더라고. 만족하는 애들 안에.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게 이제 쌤이 이걸 진리집합으로 만들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 됩니다에 대한 거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조건, 이거 조건이야. 두 조건의 연관관계를 합한 이놈은 명제야 아니야? 명제지. 맞지? 왜냐면 들어가면 참인 거고 여기 삐져나가고 이렇게 있으면 이건 거짓인 거잖아. 내가 이 집합을 보고 나서 이게 참이야 거짓이야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게 명제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이거 자체가 명제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거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엄청 많다. 난 진짜 미쳐버리겠거든.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넘어가는 놈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뭐예요?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명제와 조건을 구분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그냥 엉망진창 되는 거야. 알겠죠? 조건을 모아서 이 포함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명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봐봐. 명제 이거에서 이게 보이잖아. 이게 포함관계를 보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보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이런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뒤집는 거에 대한 거야. 자, 그러면 쌤이 한번 해볼게요. P라는 놈이 Q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야. 이걸 명제로 얘기를 하면 P이면 Q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네. 그거의 역은 뭐예요? 이게 지금 원래 집합으로 얘기하면 P가 Q 안에 포함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거의 역은 뭐냐고? 그렇지. Q가 P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하는 이 조건이 요 안에 포함됩니다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라고. 이걸 집합처럼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 알겠지? 그치? 됐어?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참이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포함 안 되잖아. Q가 P 안에 포함 안 되잖아. 바깥에 나와 있는 놈 있잖아. 거짓이지, 그치?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같은 경우도 있어. 이해됐어? 쌤 지금 하나씩 쌓을 거야. 그래서 여기라고 해서 무조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다고?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것도 참인데 얘도 참인 경우가 있겠네? 그죠? 그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P라는 경우. 그렇지. 이것도 참, 이것도 참이면 둘이 합쳤을 때 P랑 Q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라고? 무조건 같은 놈이어야 돼. 이거 아니면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시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 알겠지? 무조건 이렇다고 하면 안 돼. 대신에 역도 참이고 원래도 참이면 얘는 무조건 같은 함수, 같은 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 다음 나온 게 누구냐면 대우라는 게 나와요. 대우는 뭐냐면 역에다가 서로 아닙니다를 붙이는 거예요. 뒤집고 아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포함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봐라. P이면 Q이다의 역. 이건 지금 역을 생략하는 겁니다. 역은 뭐냐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놈의 뒤집는 경우가 뭐죠? 이게 부정이 뭐죠 그러면? 낙P이면 낙Q이다 이거지. 얘의 부정은 뭐죠? 낙Q이면 낙P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이거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우리 때는 뭐라고 배웠냐면 E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의미가 없거든. 그냥 부정하는 거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E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 또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 역관계인 거 알겠지? 됐지? 이때 얘를 E 했다가 역 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해요. 이걸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관계 이렇게 해요. 그 대우관계라는 거는 뭐냐면 조금 그거 하지만 이 순서를 잘 잡아봐. P이면 이거 하나만 보여줄게. Q이다.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애잖아요, 그죠? P이면 Q이다. U 전체에서. 됐지? 자, 이놈은 뭘 뜻하는 거죠? Q의 여집합이면 여집합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라고? P에 여집합이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영역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A, B, C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놈 한번 봅시다. 이놈은 이제 성립하는 거죠. P가 누구야? C지. Q가 누구냐면 B, C란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 포함되는 거 맞지? 자, 얘 한번 해봐. Q의 여집합은 누구죠? A죠. P의 여집합은 누구죠? A, B죠. 포함되는 거 맞아 아니야? 무조건 성립하는 놈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이랑 사실은 이제 이거 뭐냐면 역에 아니요, 역 뒤집고 아니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반대의 반대 느낌은 아니야. 반대의 반대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놈과 이놈은 둘 다 참이라는 거 그냥 증명해 준 겁니다.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무조건 뭐가 되나? 참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대우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할 때 되게 많이 쓰냐면 이 대우가요 증명할 때 되게 많이 쓰여요. 증명할 때 되게 많이 쓰여. 이게 이제 왜 증명할 때 많이 쓰냐면 반대,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봐봐, 내가 이런 거 해볼까? X가 6의 약수가 아니래. P라는 놈이 6의 약수가 아닌 조건이라고.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Q는 이 조건을 찾아봐. 6의 약수가 아니면 3의 아니다. 12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왜? 3의 약수가 아니면 6의 약수가 아니면 무조건 12의 약수 아니야? 네? 아니 이게 지금 3이면 6의 이게 약수가 아니라 이거 포함합니다 이렇게 맞지 하고 않나? 싶은 거야. 맞죠. 6의 약수가 12의 아니라 약수가 6이니까. 근데 이게 무슨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을 모았어. 지금 조건 얘기하는 거야. 네. 6의 약수인 애들을 모았어. 네. 그러니까 6의 약수가 아닌 애들을 모았어. 네. 12의 약수 아닌 애들을 모았단 말이야. 네. 모아봤더니 얘가 요 안에 포함되는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아니, 18이라고 할까? 아니다. 얘가 요거를 9라고 하고 얘를 10이라고 합시다. 아니 아니죠. 12요? 아니야? 왜냐면 6이나 12가 P에 들어가 있어. 헷갈리지 않아? 근데 잘 봐. 쌤 한번 해볼게요. 12의 약수는 9의 약수이다 하면 포함 안 되는 거 한눈에 알겠지. 네. 아니다를 가지고 증명을 하려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근데 이게 뭐냐면 대우예요, 대우. 서로 뒤집고 이거 반대가 뭐야? 약수가 아니다의 반대는 약수입니다. 약수가 아니다. 예, 이거는 약수입니다. 그죠? 그죠? 이 포함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돼.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대우는 사실은 이럴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런 거 찾기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됩니다 이거 가지고 찾아내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란 말이야. 왜냐면 아닌 건 찾기 너무 많거든. 맞지? 12약수 되는 거 찾기는 너무 쉬운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대우는요 증명할 때 많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대우는 명제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약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그죠?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인 거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운명을 같이 한다.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는 기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대우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니요. 알겠죠? 여기 아닙니다. 이게 대우예요. 아셨죠? 이건 조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됐지? 몇과 대우를 말하세요? 네. x가 마이너스 3이면 x 제곱은 9이다. 이렇게. 이거에 대우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x 제곱이 9가 아니면 됐지?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다. 된다. 요거 생각해보면 참이야 거짓이야? 되게 어렵지 않나?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찾으라고 하면 제곱이 아니면 3도 있고 마이너스 한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얘를 해보면 이건 마이너스 3이지 맞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얘는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경우란 말이야. 네. 그럼 이게 포함 맞아 아니야? 네. 맞지? 그럼 이게 참이지? 그럼 얘도 참인 거야. 해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명제하고 대우가 운명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제가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 줄 알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주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을 그냥 한꺼번에 대우라는 애를 설명하면서 이럴 때 많이 이 용도를 제가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왜냐면 이쪽 단어는 나오고 그 뒤로는 많이 안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대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됐죠? 자, 명제의 참과 대우,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이게 참이면 이것도 참이다. 왜? 이거는 대우니까. 됐나? 그러니까 이쪽 부분 얘기하는 거고, 다른 거 필요 없지요. 그리고 이게 주어진 조건이 이 조건, 그다음 이 조건 이렇게 해서 이면 이거이다. 다 하나의 명제지 않습니까? 참 거짓을 따질 때는 이놈의 진리 집합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 포함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는 포함관계를 쉽게 알 수 있잖아. 근데 명제는 하나하나 막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어렵거든. 그러니까 항상 진리 집합으로 생각하시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지. 앞쪽에 이걸 p라고 생각을 하면 말이야. 얘가 q라고 생각하면 얘는 x가 1보다 작은 거지. 그럼 이놈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포함되지. 그렇지. 그럼 이거는 참입니다. 됐어? 자, 됐네. 있네. P이면 not Q이다. 이게 참이래요. 반드시 참되는 거는 누구밖에 없다고? 이놈의 대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둘이 바꿔서 부정 Q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해됐어?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그럼 Q는 not P입니다. 하시면 밥 찾으시면 되고, 됐죠? 3단 논법 갑니다. 3단 논법은 참이지. 사람 아니다. 근데 사람 아니 사람 맞잖아. 씨. 저 새끼 사람 아니네. 이런 거 아니지? 지호가 맞지? 내 사람 맞지? 사람은 죽는다. 그렇지. 이거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죽는다. 동갑하다는 그거. 니 죽는다.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쌤이 사람 안에 포함되고 사람이 죽는다에 포함되면 쌤도 쌤도 죽는다가 성립하는 내용이 된다고. 이게 3단 논법이야. 뭐 피타고라스가 뭐 그런 거 아무튼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면 P는 R에 포함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거든. 집합으로 생각을 해보면 P에 Q에 Q가 R에 그러면 P는 R에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3단원법은 또 용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주로 뭐 할 때 쓰이는 거냐면 여행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치냐고 하지 말고 이거 문제 풀이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 뭐 안 써도 돼. 그냥 여행 상품이라고. 뭔 소리야?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목적지와 출발지, 목적지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도착할 수 있으면 참인 거고 도착 못하면 거짓이 되는 그런 문제풀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참 거짓을 말하래. 대우도 말하고. 그러니까 대우는 여러분들이 자, 요 놈과 요 놈이 지금 P이고 Q라는 걸 알겠지? 요건 할 줄 알아야 돼. 뭐 이면이니까 요거 요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이면 이거. 쌤 일부러 지금 PQ만 나눠놨어요. 괜찮죠? 네. 애들이 좀 헷갈려해서 뭐 이면 앞쪽에 있는 게 P, 뒤에 있는 게 Q 조건 됐죠?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이거이고 이거이면 이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참 거짓을 말하래. 됐나? 대우 한번 해봅시다. 대우는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으면이야. 작으면 반대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1보다 작고 y도 1보다 작. 또는이네 이거니까. 그리고가 교집합. 이해됐죠? 또는 합집합. 부정은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y가. 이해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우는 이거예요. 자, 얘는 한번 해봐봐. 참이지 봐봐봐. x 더하기 y가 2보다 작은 어떤 값이 나와져 있어. 얘는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그러면 또는이라는 말은 뭐냐면 x가 1보다 작고 y가 아무 숫자가 돼도 되는 거고 y가 1보다 작고 x는 지 마음대로 돼도 되는 상황인 거야. 안 돼. 그럼 막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네, 안 돼. 안 된다고? 안 되죠. 그치 뭐 되게 이상하지 맞지? 발레가. 그럼 얘를 한번 봐봐. 발레? 어떤 발레? 찾아봐. 너무 많을 것 그렇지 너무 많다니까. 네.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얘를 보고 하는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대. 네. 그럼 제일 작은 더했을 때 제일 작은 값은 이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이거 참이지? 그럼 얘도 참이라고. 고민하지 말고. 자, 아까 쌤이 대우가 어떤 때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뭐가? 아닙니다에 대한 걸 대우로 써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또 하나 더 나왔는데 또는 나오는 거는 내가 이쪽 놈 신경 쓰고 나면 이쪽 놈을 또 신경 못 쓰고 이쪽 놈 신경 쓰고 나면 이쪽 놈을 또 신경을 못 쓴단 말이야. 이해됐지? 근데 그리고는 뭐야? 둘 다 이렇다고 하니까 내가 다르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대우는 언제? 또는이나 됐죠? 아닙니다. 이런 거 나오면 대우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10%는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번도 대우를 먼저 써봅니다. x가 1 그리고지, 그지? y가 2이면 XY는 2. 그렇지. xy는 2다. 이게 대우예요. 저놈의 대우. 그럼 저놈은 내가 찾으려고 하니까 둘이 곱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게 막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건데 얘는 너무 명확하지, 그지? 1이고 2면 당연히 2지 이거는. 예. 참이야, 그지야? 참이야. 참이지. 그럼 쟤도 참. 참이라고. 이해되겠나? 네. 알겠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갑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둘이 합쳤을 때 B가 된다는 말은 B가 누구 위에? A, B에 얹혀져 있는 거지, 그지? 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죠?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됩니다. 맞지? 그렇지. 자, 대우는 뭐가 된다고? B가 A가 B에 포함되지 않으면 A 합집합 B도 B가 아닙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확인하기 어려운 거 맞지? 얘는 확인 가능하죠? 네. 이렇게. 이제 좀 그냥 넘어가자. 주 넘어가도 되겠지? 자, 주실수 XY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 뭐 써줄까? 다음 이게 참일 때래. 실수 A 값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딱 쳐다보니까 뭐래? 뭐가 보여?
이 문제에서 이게 참이래요. 그러니까 참이 되는 조건을 찾고 싶다고. 근데 참이라고 막 이렇게 구하려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또는 이대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너가 어떻게 갈지를 알고 가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대우를 쓰면 어떻게 되죠? x가 a보다 그리고지, 그죠? 그 다음에 y가 1보다 이렇게 되면 x 더하기 y는 3보다 이렇게 되고 싶단다. 그럼 당연히 얘는 2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작거나 그냥 a가 2가 되는 게 제일 높은 값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편하게 구할 수 있다고. 그죠? 자, 10번 갑니다. 10번은 이렇게 아까 쌤 여행 얘기해 줬죠? 보세요. 출발지와 목적지가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 스타일대로 푸세요. 다른 사람 풀이대로 나는 모르겠고 그냥 제 스타일대로 푸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게 모두 참이래. 그러면 조건을 하나 더 세요. not q랑 not q이면 not p도 참이구나 이렇게 대우를 쓰는 거야. 그렇지? 자, 얘도 마찬가지. 뒤집으면 q이면 r이다 이렇게. 그럼 이 총 4개가 참인 거야. 그지? 그러면 다음에 명제, 참이 되는 명제를 찾으라고 하면 얘는 뭐 얘기하냐면 P에서 출발해서 R에 도착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제 여행 간다고 P 출발 여기 있지. 네. P에서 Q 왔지? Q에서 R 왔지? 도착했지? 이건 참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요 외에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not R에서 출발할 수 있죠. 여기 있지. 네. not R에서 not Q 왔네요. not Q에서 P 왔지. 네. 그지? 안 되지? not P 왔네? 도착했지? 도착. not P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지가 없죠? 네. 탈락. not Q에서 출발. not Q, not P. 도착 가능하네. 됐죠? 네. Q에서 출발. Q에서 R 왔다가 못 가지? not R까지 도착 못하지? 탈락. 이렇게. 이해됐나? 네. 도착하면 참. 도착 못하면 거짓이야. 왜냐면 이 조건밖에 없으니까. 이해됐지? 내가 왜 여행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네. 그러면 별로 어려움 없습니다.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거 난 개쓰레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하죠. 진짜 원래 수학자들한테 중요해요. 근데 저도 입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내신 성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좀 필요 없는 의미는 조금 버리자는 느낌이야. 그렇지? 저도 좀 되도록이면 좀 버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근데 중요하기는 중요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쌤이 막 설명을 할 거야. 근데 문제 푸는 데다가 조금 지중을 하자면 저도 얼마나 이게 조금 없어졌냐면, 그러니까 처음 쌤이 학원 선생을 하고 가르칠 때는 내가 이게 진짜 알고 있는 걸 막 설명을 했어. 한참 설명을 했다고. 지금처럼 딱 열기에 차가지고. 근데 지나도 그냥 딱 요것만 알면 되더라고. 그래서 자꾸 버리는 거야. 지금은 내가 솔직히 앞에 어떻게 수업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건 진짜 미안한데 아무튼 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필요 없이 그냥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요. 이건 아마 학교생이 진짜 중요하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이 용도를 얘기하자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게 조건이 만나서 포함관계를 얘기하는 게 명제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훨씬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들의 의미가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 이거를 우리가 조선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라는 표시야. 즉 다시 얘기하면 충분 조건은 그냥 오른쪽 화살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조건이라는 거 알지? 예. 이게 조건이라는 건 알지? 쌤이 처음부터 엄청나게 그걸 중요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조건이야. 그럼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은 어떤 관계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얘가 여기 위한 충분. 이거 누가 뭐 호랑이가 구대 들어가면 뭐 이상한 소리 했나던데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이거 오른쪽 화살표를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대쪽 화살표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어?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P는 Q이기 위한 요까지는 똑같고요. 뭐라고 하면 된다고? 왼쪽 화살표는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선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지?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반대되는 거지만 실제로 내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 네.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같은 조건이야 다른 조건이야? 같은 거. 똑같은 말이야. 이거 지금 똑같단 말이야. 얘 조건 모았을 때 얘 조건 모았던 거하고 비교해보면 얘가 더 포함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이럴 때는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 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럼 화살표 방향만 알면 되는데 위치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치? 그래서 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지 중요한 건 뭐라고? 각각은 조건인데 조건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명제를 찾아내는 거다. 이게 더 중요한 말이거든. 이해되겠지? 그래서 쌤이 이거 솔직히 생략한 건 아니야. 그만 중요한 말도 생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문제 푸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된다는 얘기야. P가 Q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Q가 P 안에 들어오기도 하네? 가능한. 그렇지. 갔다. 어디 가노? 없나? 왜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밑에 요거. 선생님 되게 강조했던 거죠, 그죠? 저는 이거를 위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상황에 올라가서 무슨 막 얘기하다 보면 이 말과 이 말은 뭐 아직 확통을 하진 않았지만 독립이라는 말과 이런 말이 이거 확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확률통에서 배우는 거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고민할 건 아니지만 이 말을 그러니까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독립은 이거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더 빼지도 더하지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말과 이 식은 똑같은 말이야.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네 하면 둘이 똑같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지웁니다. 그래서 얘가 좀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더 중요한 내용이긴 해요. 됐죠?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인지만 하나 시험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P는 자 순서 잘 알겠는데 P는 Q이기 위함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P가 앞쪽에 있어야 되고 Q가 뒤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Q는 P이기 위함 하고 순서를 바꿔놓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거 순서만 좀 지키시고 누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 돼. 자, 얘는 어떻게 되죠? 이게 0 되려면은요. X가 무조건 음수여야 되죠. 음수. 왜냐면 음수가 되어야 양수가 바뀌면서 같은 값으로 없어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해됐지? 이걸 이제 옮겨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해됐죠? 음수 되는 경우죠, 그죠? 그럼 얘가 0보다 작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0 되어도 돼. 얘는 음수고요. 얘는 말하는 게 음수만이고 얘는 음수에다가 이 경우란 말이야. 누가 더 많아? 이게 0이 더 많은 거지, 그지? 그럼 포함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무슨 조건?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야. 오른쪽은 충분 조건이야. 이해했지? 이해됐지? 다음 얘는 이게 0 되는 경우 이거 되게 중요하죠? 0, 0 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숫자는 없어요. 왜냐면 둘 다 양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0, 0 되는 x도 0, y도 0. 얘도 해보면 0, 0 밖에 없지. 그러면 둘이 같죠? 같죠. 그치? 필충 조건입니다. 그죠? 다음 얘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 하나가 정삼각형인 거야. 그치?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필요 조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여기 필요 조건일 때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옛날에 잘 봐. 원래 너한테 뭐 P가 뭐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주던 거를 얘는 이제 조선말로 준 거밖에 없어. 잘만 읽으면 돼요. 나 P면 나 Q가 이거 어떻게?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그럼 누가 이렇게 놔둬놓고 문제 푸냐? 나는 너도 답을 하나? 나는 이게 왼쪽 화살표 가는 게 어색하거든. 그럼 나는 그냥 다 뒤집어 놓고 해. 나 Q에 나 P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돼. 근데 항상 쌤이 얘기하죠. 어떻게? 대우로 아닌 건 찾기가
어려우니까. 맞지? 똑같은 운명이라는 거 알지? 그럼 이제 그림 그렸죠. P가 Q 안에 들어가네요. 전체 집합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저기서 찾으면 돼. 저기서 너가 이제 알아서 찾으면 돼. 이거 못 찾겠어? 찾을 수 있지? 근데 이거 색칠하지 마라 그랬다. 아마 너 색칠하면서 개고생할 거야. 되도록이면 색칠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영역 표시하시고 거기서 맞는 것들인지 확인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됐죠? 네. 저 뭐 항상 오는 것들이니까 이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거.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네 하면 P가 Q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P가 Q 안에 들어가겠네 하면 P를 Q 안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돼. 나 이거 근데 해줘야 되냐? 저번에 어? 했었죠.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 그치?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얘가 쌤 부등식 항상 이렇게라고 했다. 그 다음에 너도 되느냐 안 되느냐. 되제? 되제? 그지? 아유, 가르치기 좋다. 자, 2번은 뭐가 나왔어? 아닌 게 나왔네. 그럼 뭐 써야 돼? 대우 써야죠. 됐죠? 근데 아무튼 이 조건이 요렇게 온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니까 그죠? 그냥 쓰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면 됐나? 아이씨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야? 이게 앞에 있고 이게 뒤에 있었잖아. 반대로. 반대로 뒤집어도 상관없지? 너 지금 괜찮지? 예.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예. 왜 거꾸로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다고. 됐나? 그럼 마이너스 3이래. 예.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굴 더 가지고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근이면 되겠지. 예.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돼. 그래서 이거 구하시면 되고. 됐죠? 그럼 간다. 쉽게 합시다. 문제는 쉬워요. 끝났죠? 다음 넘어갑니다. 쑥 넘어가 보면 명제 증명. 대우 왜 가르쳤는지 알겠나? 증명할 때 쓰려고. 아닌 거는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아니다는 증명하기 어렵다고. 포함관계를. 그죠? 또는 증명하기 어려워요. 알겠지? 그럴 때 뭐를 이용해서 증명을 한다고?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예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해됐지? 네. 자, 기류법, 이 증명에 대한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류법 얘기합니다. 기류법은 뭐냐면, 기류법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뭐 아니면 도에 대한 거야. 어떻게 하냐면, 야, 난 남자지. 에이, 모르죠. 증명해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쌤이 증명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여자는 가정을 하고, 여자는 뭐 예를 들면 여자는 생리를 한다? 맞지? 근데 내 생리 안 하잖아. 그럼 난 여자 아니겠네. 그러니까 난 남자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면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냐면 루트 2. 세상의 숫자 중에서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어요. 실수 중에서는. 실수 영역에서는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야. 맞지? 왜 유리수 안에 포함 다 돼 있는 거고 루트나 이런 것들 돼 있는 게 무리수. 맞지? 실수 중에서는 유리수하고 무리수밖에 없어. 남자, 여자밖에 없듯이. 물론 중성도 있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 허수 말고 실수 중에서는 유리수와 무리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명은 제가 따로 나눠. 옛날에는 그냥 증명하라고 나오는데 요즘은 오히려 자기들이 증명하면서 중간중간에 빈칸 채우기 문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잘만 따라오면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증명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대우는 쌤이 아까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라서 아니다와 또는에 대한 것들은 주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귀류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증명? 이제 반대 부정되는 게 모순이 생기는 걸 보여주면 원래 게 맞습니다를 보여주는데 이러려면 당연히 부정한 거 외에는 전부 다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야 된다고. 중간에 은전하게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루트 2가 뭐죠? 무리수죠. 임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학교 책에도 있고요. 주로 되게 많이 있는 애들이라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루트 2라고 하는 게 무리수임을 보여라고 했으니까 유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유리수라고 한번 해볼게 이런 뜻이야. 그치? 유리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애죠? 분수로 만들 수 있는 애예요. 이거 M과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대신에 이래 되면 m과 l은 뭐가 된다고? 서로 소가 되어야 돼. 약분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이해했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양변을 m으로 곱할게요. 그럼 루트 2m은 l 이렇게 되지. 네. 예. 이해됐나? 그럼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m 제곱은 l 제곱이 되지. 네. 그럼 잘 봐. l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2가 붙어 있네. l 제곱이라는 놈이 2 곱하기 뭐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짝수라는 얘기 아니야? 예. 2의 배수라는 얘기 맞지? 예. 그래서 l 제곱은 2의 배수예요. 근데 같은 숫자를 곱했는데 2의 배수가 되고 싶으면 l도 뭐가 돼야 되죠? 2의 배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2k라고 잡을게요. 네. 예. 괜찮죠? 네. 자, 그러면 l 대신에 이거는 2k를 넣을 거야. 그럼 2m 제곱은 4k 제곱이죠. 그럼 2로 약분시키면 m 제곱이 2k 제곱이 되지. 그럼 m 제곱도 또 2의 배수잖아. 근데 서로 소가 아니잖아요. 맞지? 2의 배수제? 그럼 m도 2의 배수가 되겠지. 이해됐나? 그런데 그렇게 보면 m도 2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l도 2의 배수, m도 2의 배수. 처음에 서로소라고 했던 거에 어긋나죠? 그봐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루트는 누구야? 무리수예요.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방법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냥 내용상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돼요. 시험 문제 루트 2도 나오고요. 루트 3인 경우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3의 배수로 떨어지는 거야 보통. 네. 알겠지? 아직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면 뭐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이거 대우 이용하는 거 어떤 걸 대우로 이용하냐면 자연수 AB에 대해서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임을 맞지? 이걸 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하려고 하니까 또는이 나오니까 어렵잖아. 네, 대우로. 맞지? 그렇지. 그래서 대우를 바로 까는 거야. 대우를 까면 어떻게 돼요? A, B가 모두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이건 쉽지? A가 홀수 2K 2M 플러스 1 이게 홀수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는 2L 플러스 1 이렇게 둘이를 곱해볼까요? 4ML 더하기 2의 M 더하기 L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얘는 2의 ML 더하기 M 더하기 L 더하기 1 이렇게. 얘는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 2 곱하면 이건 무조건 짝수 되죠. 예. 짝수에서 더하기 1 했으니까 무조건 홀수죠. 그래서 A, B를 곱한 것도 무조건 홀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개념 알겠나? 몇 번 하다 보면 증명이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가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 문제를 너한테 야 이거 증명해! 라고 낸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증명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오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쌤이 만약에 낸다고 하면 아마 그래도 증명에 대한 것들은 주게 될 거야. 어떤 거 뭐 이런 정도에서 내겠다, 뭐 학교 책에서 내겠다 이런 정도 갈 거니까 무섭워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반고는 뭐 거의 뻔해서 보통 분산 체육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그죠? 네. 유리수 아니다. 네. 됐지? 여기에 두수 또는 두식의 대소관계에 돼 있는 거 보이죠? 어려운 거. 뭐 이거는 내가 말 안 해도 되겠지. 네. 이거 한다? 절대부등식 그렇죠? 마지막 응? 마지막에 이렇게 문제가 이거 근데 절대부등식은 내가 지금 못해요. 어? 설명은 하는데 이거 문제 풀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비교해라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래서 절대부등식이 뭐야?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 이해됐어? 네. 진짜 절대부등식이 뭐야?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이거예요. 내가 말 안 해도 이건 무조건 되는 값이잖아. 그치? 실수를. 실수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허수는 숫자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허수를 처음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뭐 그런 거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뭐 이런 것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내가 만약에 이상한 숫자가 나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숫자구나 라고 생각하라.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진짜는 그렇지가 않아. 과학을 하는 과학도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허수는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예요.
그죠? 근데 이제 천체나 이런 그 운동에 대해서 내가 볼 수 없는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복소평면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값이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입시 안에서는 얘는 그냥 실수 말고는 호수는 싹 다 쓸데없는 숫자들이야. 말도 안 돼. 뭐야 이 새끼 하고 차도 되는 숫자들.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에서 그놈들의 특성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막 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I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죠?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수 조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그 호수 파트 있죠? 그걸 지나가고 나면 특별하게 어떤 호수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보통 실수 가지고 장난친다고 생각하면 돼. 걔들만 가지고 장난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놈은 실수 입장에서는 뭐가 된다고? 무조건 절대 부등식. 절대적으로 성립해야 될 만한 뭐 그런 부등식. 됐지? 됐지? 예. 똑같은 말이지. 예. 왜냐면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니까 둘이 더해봤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치? 네. 당연한 말인 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보고 얘기할 거야. 이거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모든 애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부등식만 가지고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도 중요하냐면 이거일 때 얘가 0이고 얘가 0 되는 경우밖에 없어. 왜냐면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죠? 이게 0 되려면 얘도 0, 얘도 0 되는 원래 이거에 대고 0 되려면 한 놈이 양수, 한 놈 음수 되는 경우 똑같은 값으로 되는 경우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야, 양 제곱했는데 0 되는 경우는 무조건 0 되는 경우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절대 부등식에서 나오는 그런 원리야, 원리. 이해됐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거 좀 밑에 있는 것들 몇 개 좀 보시면 이거 같은 거 알지? 네. 어차피 제곱해서 만들 양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양수 만든 다음에 제곱하나 똑같습니다에 대한 거 정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둘이 곱해서 그치? 이게 이제 당연한 부등식입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어려운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이 절대 부등식이 왜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어렵냐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무슨 짓을 안 하냐면 너한테 안 줘 조건을. 자 생각해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면 뭐 조건을 주고 너가 보고 이 문제 푸세요 이렇게 주는 게 정상인 거잖아. 그지?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쌤이 항상 얘기하는 미지수가 3개야? 맞지? 그럼 식이 몇 개 있어야 되죠? 3개 있어야 되죠? 맞죠? 그냥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근데 절대 부등식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에서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하나 없어. 와우. 그래서 너 보고 뭐 구하래?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안 줘도 되는 거야. 얘가 왜 위험하냐면 안 줘도 되는 거야. 왜냐면 너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끌고 와서 조건에 넣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위험한지 알겠나? 네. 절대 부등식이 위험한 이유는 언제 얘를 끌고 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됐지? 네. 그래서 제일 1차로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제일 1차로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 식개수가 미지수 개수가 더 많으면 이거 절대 부등식인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쌤이 왜 이거 계속 강조했는지 알겠지? 내가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 언제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3, 4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내가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거야. 물론 중간에 한번 비슷한 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렇죠. 부정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따졌는데 이게 좀 뭔가 부족하네라는 느낌이 들면 무조건 이거 아니면 우리 절대 부등식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끌고 와야 되는 게 있어. 얘 부정 방정식에도 당연히 보고 나면 이게 부족한데 뭐가 더 생겨 있다고 그랬죠?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이런 것들이 더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더 붙여져야 되는 거고 절대 부등식은 아예 절대 부등식을 끌고 와야만 되는 거야. 이해되겠지? 이거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셨죠? 제일 중요한 절대 부등식이고 제일 많이 가져와야 되는 절대 부등식 증명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입시에서는 좀 정리해드렸어요. 그죠? 미지수 개수가 많을 때는 두 종류. 진짜 이 두 종류밖에 없어. 딱 이 둘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식을 어딘가에 더 찾아내니까 식이 왜 없지 하고 다른 데서 식을 찾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두 가지는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정방정식은 근이 몇 개죠? 여러 개 있어요. 딱 한 개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뭐 정수 뭐를 구해라, 자연수 뭐를 구해라,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것 가지고 뭐를 물어보기도 하냐면 최대 최소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 값들 중에서 한 4개 조건, 6개 조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둘이 곱했을 때 제일 큰 숫자, 제일 작은 숫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절대부등식은 식 2개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없는 상태잖아. 그럼 뭐를 끌고 와야 된다고? 부등식을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추가된 거지? 부등식이 추가된 거지.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지수 개수, 식 개수 했는데 임마 갑자기 최대나 최소를 물어보네? 그러면 절대부등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조건. 나중에 산술기하 할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최대, 최소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요거 절대부등식 뭐 지금 제가 절대부등식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산술, 기하, 뭐 코시, 슈바르츠 이런 말 할 겁니다. 특별한 공식들이라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간단하게 소개만 시켜드리는 거니까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뒤에는 요거요? 훨씬 주거를 바로 그거에 대한 것들이야. 나중에 그 공식 외우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산술, 예, 발전을 기하가 있고요. 코시, 슈바르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수학자들 이름이고요. 얘는 이게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산술 평균은 여러분들이 우리 평균 내는 거하고 똑같아.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2분의 x 더하기 y 약간 이거에 대한 거고. 기하 평균은 우리가 입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라서 루트 xy 이거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조건은 무조건 성립하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산술기하 조건이 이게 나중에 외우게 해줄 겁니다. 그죠? 지금 안 해요? 지금은 안 할게요. 이거 하면은 한 번 시작했다면 저 끝까지 계속 한 시간 정도 가야 돼. 3, 40분 가야 돼. 해줘? 3, 40분 가야 된다고? 지금부터 한번 수업해야 된다고? 자, 다음 고3 수업 있어서 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예방 들어드릴게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이거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요? 왜요? A가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쌤이 아까 얘기했던 게 있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이거 이용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잘 봐라. a제곱 ab에 됐지? b의 절반이 얼마죠? 2분의 b잖아. 제곱하면 얼마죠? 4b 제곱이죠.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 됐죠. 플러스 b 제곱 됐죠. 그럼 위에 식하고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얘는 뭐가 되죠?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되죠. 얘는 얼마가 되죠? 4분의 3의 b의 제곱되죠. 조건이네. 뭐의 제곱? 뭐의 제곱? 이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지? 이건 내가 말 안 해도 되는 거 맞지? 그렇지. 이렇게 증명해야 돼. 이거를 외우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지? 이걸 증명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고. 그 증명이 대부분 다 뭐야? 이꼬라지야. 진짜 이꼬라지야. 이꼬라지가 엄청 많아. 2번은 너무 쉽게 보이는 애예요. 괜찮죠? 예. 어차피 저거는 뭐 a 플러스 b,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3번은 곱셈 공식 잘 배우고 있나 보자. 없니? 기억 안 나? 재준? 예. 실망인데? 이번에 예. 1 어. A제곱 마이너스 b의 아, 제곱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 오늘 시작 풀 때도 썼는데 이거다. 예. 이거 보면 또 올라야 됩니다. 당연히 보니까 뭐의 제곱, 뭐의 제곱, 뭐의 제곱 다 더하기지, 그지?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치? 그지? 그래서 내가 이 식을 쓴다 안 쓴다가 아니고 저는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라는 걸 증명해 준 거밖에 없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증명 방법을 조금 더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뒤에 문제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이 수업이 뭐냐면 산술기하와 보이시죠? 이거는 이렇게 해주고 설명만 먼저 해볼까? 설명만 먼저 해줄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요, 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는 식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 조건이 안 끼면 안 돼. 다음, 이 뒤에 조건을 기억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산술 평균, 우리가 그냥 점수 평균 내는 거, 두 과목의 평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는 평균 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더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이해됐지? 자, 그러면 보십시오. 증명해 드릴게요. 근데 왜 이 조건이 꼭 들어가야 되냐면 보십시오. A 더하기 B가 2 루트 AB 이렇게 되겠지. 근데 A가 양수고요. B도 양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A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근데 음수면 이렇게 못 바꿔. 그건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양수니까 가능한 행동. 그지? 그러면 얘도 어떻게 바꾸냐면 루트 A, 루트 B. 한 놈이라도 음수가 있으면 허수가 되어서 마이너스 빼고 나와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얘를 넘깁니다.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 루트 B. 많이 같은 놈이제. 뭘로 증명하는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던지 알겠죠? 증명의 대부분 한 80% 이상, 한 90% 이상이 전부 다 A의 제곱은 0보다 크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보다 크다. 보통 이런 걸로 다 나와. 알겠지? 그래, 요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될 때가 언제야? 루트 A가 0 될 때지. 0 될 때지. 그럼 이거 둘이가 어떻게 될 때? 0 될 때겠지? 그래서 A와 B가 같을 때겠지? 왜냐하면 둘 다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해됐나? 그래서 최소값은 언제 나타나냐면 등호는 이 말이라는 말은 이때가 뭐가 되는? 최소값이 되는 제일 기본적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저걸로 문제를 빨리 풀기도 한다. 근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값이 될 때 조건이 그죠? 이 조건 이용하셔야 돼요. 이 조건 이용해야 되는 경우 많아. 네. 증명까지 했으니까. A와 B가 같지 않으면 같지 않으면 이건 무조건 0이 될 수가 없잖아. 네.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래도 되는데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인데 그 중에서 최소값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고. 이거 둘이가 같아야 최소값이 돼. 이렇게. 최소값이 얼마입니다. 그때 이 A, B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같을 때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네. 24짜리의 길이에 철사가 있습니다. 24m짜리 철사. 이걸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 넓이의 최소값, 최대값. 어떻게 하면 넓이가 제일 넓게 될까? 사각형을 만든다.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이든 뭐 이런 종. 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직사각형이 그죠? 그럼 여기 x, 얘는 12-x. 이까지 이해돼? 됐지? 그럼 저 둘이 곱해. 얼마가 되냐고. 둘이 곱해. 그게 넓이잖아. 12x 마이너스 x 제곱. 됐나? 그럼 최소값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서 만드는 거 알지? 네.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지? 네. 이해됐지? 그럼 뭐 될 때? x가 6 될 때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됐지? 네. 산술기하로 볼게요. 여기를 A, B라고 할게. 네. 넓이는 A, B야. 그지? 네. A 더하기 B가 얼마죠? 10이죠. A 더하기 B는 2 루트 AB. A 더하기 B가 얼마라고? 12. 12. 됐나? 나누면 6 이렇게. 제곱하면 36. 이해됐어? 네. 그래서 최대 넓이는 36입니다. 그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야? 둘이가 같을 때 66.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만약에 풀으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보고 내가 풀으라고 한다면 요거 둘이 더했을 때 맞지? 길이가 얼마가? 12가 되는 거지. 같을 때가 제일 넓겠네 생각하는 거. 6, 6, 36. 근데 기하 평균이 왜 나오는지는 안 알려줘. 그건 안 해도 돼. 그거는 저 뒤쪽에 아주 뭐 더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대신에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식이 성립한다에 대한 그냥 이름을 붙인 거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 가면은 안 나와. 이거는 고등과정에서는 안 나와. 제가 가야 나옵니다. 됐죠? 네. 이해됐지? 자, 이게 이제 산술기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도 보세요. 이게 이제 산술기하의 대표적인 문제. 미지수가 몇 개죠? 한 개요. 식 몇 개예요? 없잖아요. 는이 없잖아. 는이 있어야 식이잖아. 예. 없잖아. 이해됐지? 야, 몇 개까지 내가 어떻게 구하라고? 근데 갑자기 최소값 물어보네? 이거 산술기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하나, 둘, A, B라고 생각하면 돼요. A 더하기 A분의 4는 2 루트 A 곱하기 A분의 4 빵빵 날라가지. 이거 2 되겠지? 4 되겠지? 그 최소값은 4입니다. 이렇게. 그때 A 값은 얼마예요? A랑 A분의 4가 같을 때요. A 제곱은 4죠? A는 풀마인데 양수니까 2 되겠지. 이렇게. 알겠나? 그래서 눈치를 조금 채야 되는 게 있고 코시슈바르츠 같은 경우는 이 공식 아니어도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산술기하는 저거 아니면 풀기가 어렵거든.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이거 아니라도 문제 다 얼마든지 풀 수 있어. 그래서 언제만 신경 쓰면 되냐면 딱 고등학교 1학년 시험 요 시험 칠 때만 요 파트 칠 때만 그때만 신경 쓰면 돼. 일반고 입장에서는 2학기가 되겠죠. 닌 기말이 될 거고. 알겠지? 딱 이 파트만 신경 쓰고 나면 코시슈바르츠는 까먹어도 상관없다.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나와도 이 방법으로 다르게 풀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알고 적용시킬 줄 알면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풀리기는 해요. 그거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 같은 거 구할 때 되게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안 할게요. 저는 아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근데 그걸 한번 얘기해주면 자꾸 이걸 쓰려고 해서 써야 될 때가 있고 안 써야 될 때가 있는데 막 무조건 쓰려고 하더라고. 내가 한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배제를 시키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됐지? 그럼 여기 이제 수업도 끝났어요. 문제만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드릴게요. 다시 설명 한번 더 하고. 알겠지? 그러면 뭐 여기 끝이 날 거라서 풀이는 괜찮을 것 같다. 이제 함수. 요거도 중학교 1학년 내용. 중학교 1학년에 있던 내용 올라온 거니까. 그래. 됐지? 다시. 다음 수업 있어요? 10시 반, 아니 9시 반에.